안녕하세요. 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 남편이랑은 사이가 참 좋아요. 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시댁과의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들고 저 건들지 못하시고요. 이 세상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 걸까요? 사실 시어머니도 날 때부터 시어머니 타이틀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실 텐데 아들을 키우면 다 그렇게 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에는 참 쿨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결혼 전 인사 갔을 때도 우리 아들 같은 모질이가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공주님을 만났대? 얘, 너 우리 혜영이한테 잘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근무한 기간이 비슷해서 모아둔 돈도 각각 4에서 5천만 원 정도였고 시댁이랑 친정 사정도 비슷해요. 두 분 다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라 연금은 받으시긴 하지만 딱히 모아둔 현금은 많이 없으신, 이렇다 할 유산이나 부동산도 없으시고 노후자금은 오직 연금밖에 없으신 그냥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히 설명하는 건 저랑 남편과의 스펙이 누구 하나 딱히 기울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각자 집안 사정 빤히 알기 때문에 뭐 신혼집 지원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 부부가 알아서 예산에 맞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고 알아서 대출받아 신혼집 구해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쭉 일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신혼집에서 직장까지 고속도로 타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나가고 대신 퇴근은 제가 더 빨라요. 저는 5시 땡 하면 퇴근이고 남편은 7시쯤 회사에서 나오거든요. 서로 비등비등 하다 보니 집안일 역시 둘이 거의 절반 정도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딱딱 표를 정리해 네가 이거 하네, 내가 이거 하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서로 집안일 할 때는 누구 하나 엉덩이 붙이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치울 거 치우고 그래요. 대신 제가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저녁밥만큼은 제가 차립니다. 남편은 설거지를 자연스럽게 본인이 맡아서 하고요. 그냥 서로 존중하며 아끼다 보니 싸울 일도 없었어요. 맞벌이하면 서로 예민해지고 그렇다던데 저희는 한 번도 집안일로 다투지 않았고 늘 웃으며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이 점을 양가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안부 전화도 안 해도 된다, 굳이 시댁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만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아라 라고 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모습을 뿌듯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통화 가능하니? 네, 어머님. 저 지금 퇴근 중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앉아서 오고 있어? 네, 집에 올 때는 거의 앉아서 와요. 그럼 퇴근 후에 운전까지 하는 우리 재훈이보다 훨씬 몸이 편하겠구나.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네가 좀 하는 건 어떻니? 네? 그게 무슨... 아니,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는 우리 재훈이가 한다던데. 니들이 사이좋게 분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퇴근하고 편하게 앉아서 오는 네가 밥상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근데 제가 하려고 해도 재훈 씨가 나서서 고무장갑도 못 만지게 해요, 저를. 그거야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일처럼 정해졌으니까 그렇겠지. 오늘부터는 네가 좀 더 해. 알겠지?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걱정돼서 말이야. 공평한 건 좋지만 더 힘든 사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사이가 좋아진다. 엄마가 너희 둘 걱정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렇게 찝찝한 통화를 하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언제는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며 간섭 전혀 안 할 거라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저희 부부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본인 어머니가 괜한 소리를 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이 설거지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께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밥 먹고 제가 설거지 했냐고요. 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 되게 소름이 돋고 아,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요. 물론 따지듯 말한 건 아니고 저도 상냥하게 예의 차려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신 듯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불씨가 되어 후폭풍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통화로 어머님이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한테 구박받았다는 식으로 오버해서 말씀하셨대요. 제가 언성을 높여가며 자기네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윽박 질렀다는데 남편도 제 성격 알기에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감쌌더니 서운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대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통화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제 폰은 바로 녹음되거든요. 그게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진짜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통화 녹음 듣자마자 이럴 줄 알았다면서 어머님이 예민해서 좀 오해하신 것 같다고 말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서 대판 싸웠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일로 어머님께 신뢰를 잃었다고 해야 하나? 이간질 하시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아, 시자는 십자다. 우리 어머님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도 가며 도리만 딱딱하고 지내야겠다 다짐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나 봅니다. 그 전에는 생판 부르지도 않았는데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질 않나. 안부 전화는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해야 며느리 도리를 하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친정이랑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 이상 별로 통화 안 해요.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무뚝뚝하다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카톡이나 문자로도 충분히 서로 잘 지내는지 알고 있는데 굳이 목소리 들어가며 잘 지내시냐고 여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안부 인사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인 줄도 모르겠고요. 게다가 저도 사실 일하고 있고 업무 시간에는 정말 바쁩니다. 그나마 출퇴근 버스에서만 휴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더러 그 시간 쪼개가며 시댁에 전화하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윽박 지르며 강요하신 건 아니에요. 혜영아, 이제는 가족도 됐으니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좀 하고 그래야지. 네? 저 엄마 아빠한테 전화 잘 안 하는데요? 어? 아니, 너희 친정 말고 우리 말이야. 그래도 3일에 한 번은 목소리 들어야지. 어머님, 근데 저번에 저희만 잘 살면 되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시댁도 찾아오지 말라고 그건 네가 잘할 줄 알고 너 믿고 그렇게 말한 거지. 네? 아니, 내가 보기엔 네가 결혼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할도리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아침밥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재훈이 아침밥은 차려주니? 아침에 재훈이한테 전화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출발했다고 하던데 엄마 좀 놀랐다. 네? 어머님, 재훈씨 원래 아침밥 안 먹어요. 예, 너 편하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겠지.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우리 아들, 아니 재훈이가 원체 마음이 좀 깊잖니. 아니요 어머님, 정말 안 먹어요.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고 저랑 연애할 때도 아침밥 먹는 거 본 적이 없는걸요? 10시쯤이나 돼야 소화가 된다며 그때 커피 한 잔 먹고 그래요. 예,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다 뜻이 있는 거야. 아무리 싫다고 해도 네가 좀 차려줘. 어머님,
근데 저 아침에 재훈 씨보다 더 빨리 출근해요. 아시잖아요. 저 버스 타고 회사 가는 거. 그래 봤자 운전하는 재훈이보다 힘들겠니? 재훈이는 고속도로까지 왔다 갔다 하며 긴장하고 운전하는 애고 너는 그냥 버스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침밥 차려주는 게 힘들면 부엌에서 잠깐 고생하고 버스에서 쉬면 되잖니. 네? 어머님,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너도 괜히 쓸데없이 뭐 모닝커피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아침밥 차려서 같이 먹거라. 그게 맞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침밥 안 먹는 사람 붙잡고 왜 굳이 차려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제가 먼저 일찍 나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자들은 화장도 그렇고 아침에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기가 차지도 않는다면서 본가에서 살 때도 아침밥 안 먹고 학교 나간 거 알면서 우리 엄마 왜 그러시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나 아침밥 안 먹는 거 알지? 같이 일하는 바쁜 와이프가 아침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차려줘도 못 먹어. 나 토한다고. 하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싸운 적도 없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만 와도 소름이 끼치는 정도에 이르렀고요. 3일에 한 번씩 전화 안 하면 어머님이 카톡으로 지금 뭐 하니? 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화하라는 압박이죠. 이쯤 되니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희는 신혼부부라 주말에 국내 여행 다니는 맛으로 살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오라고 하시니 그거 거절하는 것도 죽을 맛이었어요. 남편이 도맡아 거절한다고 해도 마무리는 꼭 저한테 하시며 그래 이번에는 못 오는구나. 그럼 다음 주에 꼭 오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옥죄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혼 6개월 만에 위궤양이 심하게 왔어요. 배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에 새벽에 응급실까지 갔고요. 약 없이는 버티질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죠. 남편이 제 모습 보고 시어머니한테 크게 화내며 따졌고 상황 잘 모르는 시아버지는 감히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든다며 되먹지 못한 아들이라고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댁이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이 먼저 이제 시댁 가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저를 보호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몇 개월 고요하게 살았죠. 어머님 전화 안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혜영아, 너 시댁에 엄청 잘한다면서? 안사돈께서 네 칭찬 일색이더라. 네가 그렇게 안부 전화도 잘하고 시댁 오지 말라는 데도 가고 바쁜데도 집안일 네가 다 한다면서? 예, 너 네 부모한테는 안 하더니 결혼해서 애가 완전 180도 변했다? 하시며 친정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기가 찼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말씀하시길 사부인이 그러시면서 어떻게 따님 교육을 그렇게 잘하셨냐며 나더러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 한우를 거의 20만 원어치를 사서 보내셨더라고. 그거 네 아빠랑 둘이서 어느 세월에 다 먹니? 딸내 불러서 먹이라는 의미시겠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너라. 엄마가 맛있게 구워서 우리 딸이랑 사위 줘야지.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숨을 쉬며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런 적 없고 어머님이 죄다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게다가 시댁이랑은 지금 싸워서 연락도 안 하는 상태라고 말하니 친정엄마가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이건 완전 매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그러실 수가 있는지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시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 이번에 한우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 네가 감사하니? 받으시는 건 사돈분들인데. 제 얘기도 엄청 잘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고 그렇게 잘하는 아내인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잘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지. 내 말이 틀렸니? 어머님 말씀에 황당해서 대답도 안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이어서 혜영아, 너 아침밥은 차려주고 있니? 저번에 엄마가 말했잖아. 어머님, 그건 사부인께서는 워낙에 겸손하셔서 내가 혜영이 칭찬을 그렇게 해도 당신께서는 가르친 게 없다고 하시더라. 그게 정말이겠니?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안 가르쳐 시집 보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친정엄마 욕보이지 않으려면 네가 잘해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친정에서 못 배웠다는 말 들어. 네가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말해주는 거야. 나는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다.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가 현명하게 잘해. 어떻게 하는 게 네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건지 말이야. 그렇게 어머님은 당신 하실 말만 늘어놓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에서 가정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처럼 자상하신 분들도 없는데 한순간에 가정교육 제대로 못 시킨 한심한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저 하나만 괴롭히셔도 참겠는데 가만히 있는 친정엄마까지 끌어들여 이렇게 욕보이니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남편이랑 대형 마트부터 갔습니다. 장을 거의 20만 원어치는 본 것 같아요. 저희 둘이서 가면 10만 원어치도 안 사거든요. 그런데 진짜 분노의 쇼핑으로 식재료들을 싹 쓸어 담아 왔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물었고 저는 이제부터 당신 아침밥 차려줄 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 아침 안 먹는 거 당신 알잖아. 엄마 때문에 그래? 신경 쓸 거 없대도. 내가 미안해 자기야. 응? 아니, 당신 이제부터 무조건 아침밥 먹고 가. 다 먹은 거 사진 찍어서 확인시키고. 알겠지? 제가 말하자 남편이 울상이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한테 또 따지며 전화하고 싸우는 듯 했지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이 텄고 저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소불고기, 각종 채소 무침, 샐러드까지 완벽한 12첩 반상을 차렸고 밥도 고봉밥으로 듬뿍 담아 맛깔스럽게 사진 찍어 시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어요. 어머님이 사진 보시고 바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어머 얘 이걸 네가 다 차린 거니? 거 봐 하면 잘한다니까. 고생했다. 너도 좀 먹고 출근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아침 차리느라 짐 빠져서 먹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 재훈이만 먹겠네. 엄마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래도 너랑 같이 밥 먹고 힘내서 출근해야지. 어차피 재훈 씨만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버스에 사람 많아서 전화 이만 끊을게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거 무조건 다 먹고 빈 그릇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당신이 아침밥 대접받는 꼴을 봐야 어머님이 안심하시는 거라고 하며 저랑 이혼하기 싫으면 무조건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두었죠. 무조건 다 먹고 사진 찍어서 어머님한테 꼭 보내. 나랑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싶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날 남편은 정말 꾸역꾸역 다 먹었고 빈 밥그릇 사진을 찍어 어머님한테 보냈대요. 어머님이 왜 사진까지 보내냐며 이해했지만 성이 잔뜩 난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침밥 공격, 아니 아침 식사를 남편에게 차려줬습니다. 며칠간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얼음장 같은 제 모습에 남편은 잔뜩 기가 죽고 눈치 보며 사느라 솔직히 남편이 더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꾸역꾸역 생전 먹지도 않던 아침밥을 먹으니 남편이 탈이 난 겁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며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차려준 밥의 반 정도만 먹었다던데 그것마저도 소화가 안 돼서 토하고 그랬대요. 게다가 밥 먹고 치우고 가는 것도 일이잖아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아침에 지각하기 직전
완전 엉망진창이 된 하루가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며 제발 그만하자고 사정했고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일주일 동안 아침밥 먹었더니 당신 꼴이 어떻게 되더라. 아주 상세히 말이야. 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안 하면 우리 엄마가 욕먹거든. 그랬더니 남편이 제 말대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 화를 냈다더군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주라고 해서 와이프가 차려준다. 그거 억지로 먹다 보니 배탈 나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 일까지 지장이 있고 점심도 거른다. 그러다 보니 위험까지 왔다. 그냥 하던 대로 살게 해달라. 길길이 날뛰며 언성을 높였대요.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그냥 조금만 먹고 가면 되지 않냐고 남편을 타일렀댔고 남편은 와이프가 힘들게 차려준 걸 또 어떻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냐고 따졌답니다. 게다가 치우고 가는 것도 다 자기 일이라며 아침에 시간 꼬이고 짜증난다고 하더군요. 그거 보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저 혼자 몰래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말이었고 저희는 저희끼리 캠핑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였어요. 양손 가득 과일이며 한우며 들고 오시더니 저한테만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가자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저 앉자마자 아침 차려주라는 건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상처럼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간단하게 먹여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길 바라는 거 아니셨어요? 아침에 빵 쪼가리 같은 거 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제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얼머무리시더니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했다. 하시며 사과부터 대뜸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쭸더니 아들 장가 보내니 괜히 며느리가 밉더랍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내심 놀랐어요. 그래, 내가 사실 아들 장가 보낸다고 뭐 더 해준 것도 없어서 할 말 없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엠이었나 보더라고. 며느리한테 왜 자꾸 바라게 되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참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네가 점점 미웠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바를 했던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정말 시엠이 감투가 뭔지 아니면 노망이라도 난 건가 싶다 하시며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애절하게 잡으며 이제 아침밥 그만 차려줘도 된다며 애원을 하시더군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아침 차려주니 뿌듯하기도 해서 어머님 말씀대로 꼭 차려줄 거고 이제 안 보잖아도 3일에 한 번씩 알람 맞춰서 꼭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허해지시더니 그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욕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그 사이 남편이 노크를 하며 이제 출발해야 한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퇴장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아침밥은 차려주지 않았지만 어머님한텐 계속 차려주는 척했고 오기 부려서 3일에 한 번씩 전화도 꼭 했습니다. 시댁도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갔고요. 어머님 아버님 일정 있으시다고 해도 아파트 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들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제 모습에 어머님이 질릴 대로 질리신 듯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하고 시댁도 저 가고 싶은 날에 가요. 그래도 아무 말씀 못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그동안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어머님도 며느리가 꽤나 또라이다 싶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느 지방 소도시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현재는 미혼이지만 남자친구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돌싱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 생활을 3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이혼 사유에 대해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웃으며 둘러댔지만 사실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만난 다른 과 선배와 CC하다가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 도배랑 타일을 일찍 시작해 하고 있었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신들 아들이 간호과 여학생 만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저 국가고시 치를 때도 남자친구 편으로 도시락이랑 엿 싸서 보내주셨고, 합격했을 때는 정말 뛸 듯이 좋아하시며 집으로 초대해 소고기 구워주시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다정하셨거든요. 남자친구네 부모님, 그러니까 전 시부모들도 결혼을 일찍 해서 같이 도배를 하시며 가업을 일으키신 분들이라 저희한테도 결혼의 장점을 연설하며 빨리 하라 서두르시더군요. 제가 간호과 졸업하고 대학병원 입사하자마자 제 앞으로 엄청 큰 화환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김선희 입사를 축하한다. 예비 시부모가 라고 대빵만하게 써서요. 세상에 의사로 취직한 사람들도 그런 화환은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좋다기보단 너무 부담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저희 과 교수님들이랑 다른 병동 선배들까지 다 몰려와 구경하러 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야, 선이야, 이제 막 사회인 됐는데 혼사길 막혀서 어떡하냐? 너 결혼할 남친 있는 거 이제 이 병원에 모르는 사람 없겠다 하며 놀리셨어요. 무슨 의도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차마 안 했던 게 제가 너무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냥 친절과 다정이 지나치신 분들이구나 생각했고, 남친, 그러니까 전 남편도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나 며느리 생각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며 시집 오면 땡 잡은 거라고 의시되더군요. 암튼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긴 했어요. 저도 가정 분위기상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남친 집에서도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는 분위기라 정신 차리고 보니 식장에서 버진로드 걷고 있더라고요.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조금은 빠른 속도로 결혼을 한 거예요. 걱정과는 달리 결혼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남친이랑 사귀고 헤어지고 불안정해 보였는데 저는 사랑하는 남편도 생기고 또 저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시부모님도 계시니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앞서 대강 말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은 제 친정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사정상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한국에 안 계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 저를 기관에 맡기고 도망치듯 각자의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상 전 버려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직까지 용돈도 보내주시고 그나마 가끔 연락을 하긴 했지만 엄마는 솔직히 지금 살아는 계시는지 생사도 몰라요. 서류를 떼어봐도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터라 새 가족이 생긴 게 너무 행복했고 든든했어요. 그런 저를 딱하게 생각하신, 아니 딱하게 생각하실 거라는 제 착각이었지만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더러 시댁에 들어와 합가하며 다복하게 살자고 저를 설득하셨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살던 집 정리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라는 점이 행복하더군요. 어머님 밑에서 요리도 배우고 살림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사실은 점점 불만이 생기긴 했어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같이 몸 써가며 일하느라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3교대 하느라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간호사 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움 문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신규 간호사였을 땐 선배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았고 거의 매일같이 눈물 쏙 빠질 정도로 매섭게 혼나곤 했어요. 심한 날은 싸대기도 맞았고요. 일의 강도도 높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솔직히 집에 오면 파김치가 다 됩니다. 게다가 시댁은 제 직장과 거리가 많이 멀어서 광역버스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앉아서 오가면 다행이었고
퇴근 시간이 애매할 때는 버스 안에서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히 껴서 오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라도 집에서 요리와 가사일 하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 드느라 힘들었다는 이유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우리 아들 하루 종일 힘들었겠다. 어서 가서 쉬렴. 세아가 어서 손 씻고 부엌 들어와서 수제비 준비해. 오늘 좀 늦었구나. 다음부터는 좀 일찍 좀 다니고, 응? 하시며 남편을 방 안에 넣고 지친 저를 부엌에 불러들이시곤 하셨죠. 그나마도 처음엔 같이 하셨지만 나중엔 저더러 저녁 차리라 요구하시더라고요. 도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집에서 다른 사람이 해준 밥 편하게 먹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애 때 뵙던 분들이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친정이란 든든한 백도 없잖아요. 네이트판 같은 곳에서 시댁 이야기나 접했기 때문에 진짜 바보 같지만 시댁에서 합가하면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 역시 뭐 돈이 많거나 스펙이 좋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워낙 성격이 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집 아들은 결혼하면서 지 장모한테 선물도 받고 먹고 싶은 것도 얻어먹고 그렇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복은 없네. 그래도 네가 잘하면 다 상쇄되는 법이다.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들인 거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부족함을 채우려고 늘 노력하거라. 천의 고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정도 없는 너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시댁이 또 어딨다니?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위하는 따뜻한 말인지 뭔지 헷갈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더러 부족하지만 착한 며느리라고 강조하시며 제가 시댁에 더 불만 갖지 않고 순종하며 살도록 종용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이 없는 제 처지를 늘상 강조하시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 때는 별도 달도 따다 줄 듯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마마보이 마냥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맨날 집에서 벌러덩 누워있더군요. 집에서 저만 엉덩이 안 붙이고 밤 12시까지 집안일 하다가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밤새서 일하다 온 날에도 낮에 시간이 빈다는 이유로 시댁 따라 도배일 시다발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링거를 놔달라 하셨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사실 가족 중에 간호사 있으면 이런 일 부지기수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꼭 밥 먹고 나면 갑자기 피곤하다 하시며 링거 주사를 놔달라 하시면 꼼짝없이 2시간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혼자 밥상 다 치우고 집안일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안방에서 제가 나들이는 링거 맞으며 핸드폰으로 재밌는 거 보시며 깔깔 웃으시다 잠드시고요. 아버님 역시 저를 절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은 저에게 이래서 간호사 며느리가 좋다는 건가 봐. 역시 우리 며느리가 놔주는 수액이 최고라니까. 고마워.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알지? 하시며 저를 축혀 세워주며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떨떠름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집안 분위기를 타다 보니 제 안에 무언가 뜨거운 돌이 활활 타오르는 듯 했어요. 화가 나는데 표출을 못하니 속에 앙금만 낳는 느낌.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곤해 장사 있나요? 저도 똑같이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 저만 무수리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있으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불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들어주는 듯 하더니 결국은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그래도 자기야, 자기는 이제 겨우 20대 중반이지만 우리 엄마는 좀 있으면 환갑이 다 되셔. 하루 종일 노가다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는 시원한 병중에서 일하느라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이 해. 너는 우리 가족이면서 어떻게 그런 점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니? 오빠, 나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 병원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
나도 쉬고 싶어. 어머님 연세 있으셔서 나보다 더 힘든 건 아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심정이 드는 건 오빠랑 전혀 가사일 분담이 안 돼서 그래. 오빠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리모컨만 만지잖아. 그럼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어쩌라고. 억울하면 너도 니네 부모님 집 가서 편하게 드러누워 있어. 라며 남편이 정말 인성 터지는 선 넘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아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졌고 그 덕에 저희 부부싸움이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놀라며 저희 부부방으로 달려오셨고 이게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여쭙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한창 눈물 흘리면서 힘들다 토로하는 순간 갑자기 눈앞에 별이 뜨더군요. 뺨이 얼얼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님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 싸대기를 치셨더라고요.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친정도 없고 돈도 없는 네가 뭐가 잘나서 우리 아들한테 빽빽거리고 있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주 안 되겠구나. 간호사에 착하고 순한 것 같아서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려고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영 딴판이잖아. 너 우리한테 시집 오려고 가면 쓴 거였니? 우리 사기 결혼 당한 거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을 썼다뇨. 저는 항상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 사람한테 진심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모르겠다. 나중에 너한테 병간호나 맡길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겠네. 네가 그러고도 백이의 천사 맞니? 어떻게 가족한테 계산적으로 굴 수가 있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 네가 친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오늘 손을 올린 건 회초리라고 생각해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나도 더는 너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구나. 라고 하시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를 법한 말로 혼돈을 주며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하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자가저만 갔어요.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도 저는 제일 서열 하위였고 집에서도 전혀 존중받지 못한 꼬봉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세뇌당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 말솜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에야 가스라이팅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에 올라 서로 주의하는 분위기지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치밀하게 저를 조종하시며 순종적인 며느리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쳐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간호사 며느리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 앞다투어 저에게 링거 맞으러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코피가 나도 어머님은 동네 아줌마랑 약속이 되어 있다며 밤 10시에도 저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시며 여기 가서 링거 하나만 맞춰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만 좋은 사람이 되고 동네에서 치켜 세워주고 어깨 으쓱하니까 자꾸 저를 이용하시더라고요. 한날은 제가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자꾸 다른 아줌마들한테 이거 놔주는 거 너무 피곤하고요. 이거 사실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꾸 동네에 소문나게 이러시면 저 간호사 자격증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하고 있어? 아 그래 이제부터 동네 아줌마들 심부름 안 시킬란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며 정말 다시는 동네로 출장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간호사 자격증이 박탈당할까봐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알뜰하게 뽑아 먹으셨어요.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먹는 영양제 같은 것도 저는 정보를 더 알고 있으니 저한테 물어봐서 사다 달라 하실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남편 포함 가족들이 아프거나 할 때도 병간호는 무조건 제 차지였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모두 독감에 걸려 저도 출근 못하고 집에서 빌빌대고 있는데 어머님이 백이의 천사님, 우리 아들이 열이 39도인데 화장실 데려가서 찬물 샤워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길래 제가 저도 오한이 와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저를 한참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러고도 제가 간호사가 맞냐며 저더러 간호사로도 며느리로도 심지어 부인으로도 자격 부족이라고 엄청 비아냥 대시더군요.
또 저만 천하의 나쁜 년이 되는 가족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픈 몸을 일으키고 가족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청병력 같은 일을 겪게 됐어요. 유난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손발이 차고 소화제를 달고 사는 체질이긴 했는데 나이트 근무를 무리하게 서서 그런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겠고 기침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체했나 싶어 약도 때려붓고 그래도 며칠째 속이 안 좋아서 결국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위암이더군요. 다행히 초기이긴 했지만 덩어리가 여러 개로 이곳저곳 위험한 곳까지 분포되어 있어 수술이 조금 까다롭게 진행될 거고 완전히 제거되리란 보장도 없어 항암 치료를 같이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제가 위암이라니. 게다가 저도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이기에 젊은 사람이 암 진행률이 더 빠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펑펑 울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빠, 저 위암이래요. 덩어리가 많대요. 다행히 초기긴 하지만 수술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떡해요? 이렇게 젊은데. 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버님, 어머님, 남편 모두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걱정을 해주는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도 다르게 아버님은 얘기 듣자마자 방문을 박차고 나가버리셨고 어머님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네가 위암이라고? 이제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걱정을 좀 해주는가 싶더니 바로 소파에 드러누우며 수술 받으면 잘 될 거라고 남보다도 심드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강조하신 가족에 대한 사랑인가?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암에 걸렸다는데 반응이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저만 펑펑 울고 있고 어머님은 그냥 혀만 차시며 이제 어떡하냐고 떫은 표정으로 앉아 계실 뿐이었죠. 따뜻한 위로나 애절한 공감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난 이 집에 호구가 맞았구나. 제대로 타격이 오더군요.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어요. 정말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펑펑 나오던 눈물을 싹 닦아낸 뒤 그냥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저 내일 입원해요. 교수님이 사정 봐주셔서 내일 모레 바로 수술 잡혔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 그럼 병간호 할 사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서서 간호해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눈치 보면서 병간호 하기 싫어하는 티를 그렇게 내더군요. 어머님이 난감하단 표정을 지으며 너 그 병원 간호사라 친구들 많잖아. 돌아가며 간호해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이번 주에 예약이 풀로 잡혀있어. 지방까지 가야 돼. 미안하지만 우리가 간호는 못 해주겠다. 너 씩씩한 애니까 혼자 잘 수술 받고 올 수 있지? 어머님, 저는 가족들 아플 때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족들 돌봐주고 그랬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한테 나들인 링거만 몇십 팩인데요. 그런데 저는 병간호 받을 자격도 없는 가족인가요? 솔직히 저 너무 서운해요. 라고 제가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더니 어머님이 황당하다는 듯 누가 서운해야 하는데? 아니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대뜸 암에 걸려오는 게 말이나 되니? 돈도 없고 친정도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입장도 생각해줘라. 어떻게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암 환자가 됐는데 너라면 황당하지 않겠니? 라며 쏘아 붙이시곤 다시 자상한 목소리로 바뀌시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넌 우리 가족인데 다만 우리도 일을 해야 같이 먹고 살 거 아니니?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병간호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방금 한 소리는 그냥 나도 너무 놀라고 슬퍼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온 거다. 미안하다. 이번 잘하거라 하시며 병 주고 약 주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더군요. 그날 밤에 엉엉 울며 짐 싸고 새벽 동 트자마자 바로 입원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뒤따라 나오며 아침은 안 해주고 가?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바로 입원을 했고 교수님의 아량으로 빠른 시일 내내 수술을 마쳤어요.